지난 2월 왓챠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BL 드라마 시멘틱 에러가 현재까지 전체 드라마 순위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BL은 친근한 장르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을 넘어 이제는 영상까지 그 장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보던 장르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1차 컨텐츠로 각광받기 시작한 거죠. BL이 이렇게 인기 컨텐츠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BL은 보이즈 러브의 약자로 남남 캐릭터 간의 연애를 다룬 장르입니다. 공과 수로 포지션이 나누어져 있으며 공은 꼭 왼쪽에, 수는 오른쪽에 표기합니다. BL 팬들 사이에서 공수의 포지션이 바뀌는 건 꽤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예 작품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BL은 실제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보는 장르는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여성들이 보고 싶어하는 연애 판타지를 다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L은 예전에는 야오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쓰지 않는 단어죠. 이 단어의 원조인 일본에서도 사어가 됐다고 합니다. BL은 꽤 역사가 깊은 장르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본 수녀들이나 고위층 여성들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의 관계에 대한 매우 진지한 토론이 담긴 편지를 주고받다가 걸려서 고해성사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홈즈와 왓슨의 떡밥이 많았던 건 역시 여성 셜록키언들의 입김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보다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론이 히아킨토스라는 소년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BL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명 사랑의 미친놈들이라고 하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도 바칠 수 있고 집착도 할 수 있으며 과한 소유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수위가 셀수록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죠. 최근에 유행하는 집착 광고밈이 그냥 생긴 건 아닌 것입니다. 클래식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설정은 지금도 사랑받는 설정이긴 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좀 더 심리적인 묘사가 많았고 남남 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고뇌와 역경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 주제가 더 포괄적이 되었습니다. 현대물, 역사물, 판타지물, 학원물, 아포칼립스물 등 소재가 정말로 다양해졌죠. 시대별로 각각의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좀 더 퀴어문학에 가까운 자기 파멸적인 심리적 묘사가 주를 이뤘다면 요즘엔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 스케일은 더 커진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BL뿐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담이지만 과거 BL 작품 속 남성 간의 관계는 성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성년자 관람가로 출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의단체의 인력 부족과 후심 제도의 한계로 단속이 어려웠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BL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BL 작품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네이버나 다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서도 BL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만큼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멘틱 에러는 물론이고 이미 영화나 드라마화한 작품도 많으며 앞으로 제작될 영상물들도 여러 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아직까진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이기에 신선함과 함께 성장 가능성도 열려있죠. 이처럼 BL은 1차 콘텐츠로서 그 영역을 굉장히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BL은 숨어서 보는 장르라는 인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BL이라는 장르를 파고 들어가 보면 남남 간의 사랑뿐 아니라 굉장히 과격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판타지라는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때문에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취향적인 부분도 존재하죠. 그렇기에 예전에는 대놓고 BL을 본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강했고 그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BL을 본 독자들은 BL이 다양한 컨텐츠로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BL의 대중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카카오에서 서비스 중인 BL 웹툰 비밀사이가 모든 장르를 통틀어 조회수 1위를 하기도 했고 봄툰에서 연재 중인 세디스틱 뷰티 외전 B는 본편인 헤테로물 세디스틱 뷰티보다 더 높은 화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화첩은 웹툰 플랫폼 레진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대놓고 남남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브로맨스적인 요소만 나와도 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음지에서 숨어보는 여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BL의 대중화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로 여성 혐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남 간의 사랑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여성을 지워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주인공수 관계의 장애물 역할만 하는 1차원적인 캐릭터로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런 설정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요소를 넣은 작품들이 인기가 높다 보니 시대가 변했음에도 계속해서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 시대역행적인 흐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작된 작품은 창작물로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컨텐츠들, 특히 대중문화예술이 실생활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면 마냥 창작물이라고 옹호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거기다 워낙 오랫동안 BL 장르만 판 팬들이 많고
그 수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많지 않은지라 나타나는 고인물 현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 BL 팬들은 그동안 BL 작품을 보면서 애정을 가졌던 장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들은 BL 장르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고 타 장르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도 아닌지라 BL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작가풀이 좁다 보니 BL은 다른 장르와 비교했을 때 이야기가 단순하고 기본기가 약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수는 늘어나는데 인기 있는 작가나 작품은 한정적이라는 한계도 있죠. 또 아직은 보수적인 사회적 인식은 BL 컨텐츠의 확산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BL 웹드라마 나의 별에게 출연 배우들 국내 팬미팅은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팬미팅은 원래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광림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광림교회에서 BL 드라마 배우들의 팬미팅이라는 것을 알고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퀴어 퍼레이드 등 동성애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맞불 집회를 하는 등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성향은 BL 컨텐츠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만 작가나 독자 모두 이제는 BL이 음지가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장르가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제작자들과 소비자들이 유입될 수 있겠죠. 드라마 시멘틱 에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원작의 스토리가 재미있었던 것도 있지만 배우들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제작진들 덕분이었습니다. 1차 컨텐츠로서 BL의 확장성은 장르의 개방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싶네요. 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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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Loud.